네, 안녕하세요. 네, 신호군 과사입니다. 자, 이제 보세운송 파트에서 거의 막바지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도착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운송 스타트할 때 이제 신고 또는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목적지까지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때 도착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도착지 세관장은 조사한 결과, 자, 물품이 도착하게 되면은 그 보세구역에서 이제 운영인이 물품을 받습니다. 자, 이때 도착 세관장은 조사한 결과 도착 물품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은 신고지 세관장한테 이상 내역을 통보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는 이제 그 물품의 보세운송에서 도착한 곳에 세관장이 물품 이상이 있다. 웬걸 보세운송 신고된 것을 보니까 물품이 4개야. 근데 3개만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보다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그럼 보다 그 보세운송을 신고한 세관장한테 이상 내역을 통보합니다. 너가 이렇게 신고를 받았는데 다르다라고. 자, 신고지 세관장은 이제 조회를 해가지고 보세운송 기간 내 전량 반입 신고가 없는 미착 물품과 그다음에 이상 내역을 통보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 조사로 처벌 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밀수가 일어난 거죠. 자, 담보 해제입니다. 자, 보세운송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는 담보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보로 제공한 자는 보세운송을 완료한 때에는 보다 담보 해제를 신청해야 돼요. 저 무사히 왔으니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신청받은 세관장이 도착되었는지 조회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는 즉시 담보를 해제를 합니다. 자, 이제 다 끝난 거죠. 자, 보세운송의 특례입니다. 자, 집단화 지역 내 보세운송 특례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 이제 그 지역의 보세 화물 관련된 보세 구역들이 보세 구역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 간에 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완화해주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세관장은 다음 장소 내 운송 내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운송처럼 뭔다 생략합니다.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자, 내륙 컨테이너 기지 등, ICD 등 관할 보세구역 내 위치한 집단화 지역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제 그 의왕 가면은 그 인리엔의 컨테이너 디팟 해가지고 이제 컨테이너 내륙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는 생략한다. 왜냐면 그 내부에서 관리를 해요. 내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ICD 내에서. 그다음에 관할 보세구역과 타 세관이 관할하는 보세구역에 걸쳐서 위치한 동일한 집단화 지역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관할 보세구역 내. 타세관 관할하는 보세구역에 걸쳐서 위치한 동일한 집단화 지역 내라고 됐다. 이것도 보다 몰려있는 경우죠. 그죠? 자, 두 번째 속류관을 통한 보세운송 특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그 기름관을 통해서 가는 거죠. 이 보세구에서 이 보세구로 기름관을 통해서 간다. 뭐 요건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또 관을 통해서 가니까 뭐 밀수의 위험이 없으니까 얘도 역시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합니다. 자, 보세운송 특례 대상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관장은 보세운송 특례 보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는 감시 당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 같은 것들 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운송 특례 대상 보세구에 대해서는 별도 담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다 얘네들은 이제 성실하고 관리가 되고 ERP로서 관리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담보 같은 것도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제 4장입니다. 수출품 등의 보세 운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칙이 뭡니까? 이제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람한테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그 배나 또 항공기에다 실으라고 갑니다. 반입 매정 보세고 가죠. 근데 그러면 이제 수출 신고가 수리되면은 얘는 뭐다? 외국 물품입니다. 그래서 외국품을 그쪽까지 가는데 이때는 이제 보세 운송을 신고를 보세 운송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수출 지원에 따라서. 그렇죠? 자, 수출 신고 수리된 품은 외국품이지만 보세 운송 절차를 생략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 고시에서. 그러니까 고시까지 봐야 된다는 소리야. 다음에 어느 해당 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반송 절차에 따라서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들, 그죠? 보세 운송을 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보세 전시장에서 전시 후 반송되는 물품들, 그죠? 외국품이 와가지고 다시 나간다. 또 그다음에 보세 판매장에서 판매 후 반송되는 물품들 똑같습니다. 여행자 제품 중 또 반송되는 물품 다 반송이네. 반송입니다. 다. 그다음에 5번 보시면은 보세 공장 및 자유무역 지역에서 제조 가공하여 수출한 품들 이것도 뭐다 보세 운송을 해야 돼. 왜냐 끝까지 관리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1번부터 6번까지는 중요한 겁니다. 별표 치세요. 얘는 뭐다 끝까지 관리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해당 품이 정말 나가는지, 그렇죠? 외국 상태로 다시 나가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관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출 조건으로 판매된 물품 또는 국국에 소된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뭐 수출 조건이나 외화를 받고 외화 획득 조건으로서 이제 그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몰수품 같은 것들을, 그렇죠? 수출 금지 물품이 하더라도, 그렇죠? 이런 것들보다 끝까지 얘네들이 나가는지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국 절차를 보면은 자, 외국으로 반출한 물품, 그다음에 전시 후 반송된 물품의 보선 절차는 뭐다? 반송 절차하는 고시에서 정합니다. 뭐는 이제 이런 품다 반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송 절차나 고시 배웠죠, 그렇죠? 여기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세 판매장에서 판매 후 반송된 물품 같은 경우도 보다 보세 판매장 운영 없이 다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여행자 제품 중 반송된 물품의 보세 운송 절차 역시 여기에 따른다. 4번 보세 공장 및 자유무역 지역에서 제조 가공하여 수출한 물품 같은 경우도 보다 여기 관련된 고시에 따른다. 수출 조건으로 판매된 것도 보다 고시에 따른다. 보면 내용은 많지만 핵심은 다 한 개입니다. 관련된 고시에 따른다라는 거. 거기에 더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법 내용들이.